병입니다. 이제 결핵은 예전에 미라, 이집트 미라에서도 이제 결핵성 병변이 발견됐듯이 인류의 역사와 이제 함께 시작한 병인데 여전히 많습니다. 감염성 질환으로는 제일 사망을 많이 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몸에 이제 결핵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감염병 질환이기도 하고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환자분이 기침을 하면은 기침을 하면서 결핵균이 공기 중에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흡입해서 우리 폐까지 깊숙이 도달하게 되면 감염이 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기침, 객담이고요. 좀 더 심해지면 폐가 손상이 많이 돼서 열도 날 수 있고요. 체중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호흡곤란, 흉통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폐가 많이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결핵균은 지방 성분이 많은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막대기 모양으로 다른 균에 비해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증상 역시 서서히 나타납니다. 일단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하면 면역세포와 결핵균의 염증 반응에 의해 점차 고름이 생기게 됩니다. 폐의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과 가래 등이 피와 함께 섞여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객혈입니다.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약을 열심히 막 6개월 먹으라 그랬거든요. 가갖고 이제 약을 타다 먹는데 정말 약이 너무너무 독해요. 아이고 사지가 막 다 아프고 막 먹으면 토하고 막 너무너무 심했어요. 먹다 안 먹다고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은 먹었다 그러고 벽에 속에 숨겨놓고 이불 속에 숨겨놓고 그러다 엄마 없으면 싹 모아갖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결핵은 균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치료가 길어요. 치료가 그래서 1차 결핵 치료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하는 게 되는데 사실 뭐 일반 폐렴 치료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장기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환자가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전염성은 거의 사라지고요. 6개월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결핵을 90%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약 복용은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 약을 안 먹을 때 어느 날 너무 심해져갖고 쓰러져서 가봤더니 폐가 다 망가진 거예요. 결핵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폐를 다 갉아먹어버려. 방심하고 중도의 약을 끊자 다시 살아난 결핵균. 결핵균은 순자님의 폐를 아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딱 사진을 보더니 왜 이제 왔냐, 너무 늦었다,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손을 잡고 저 좀 살려주세요 애원을 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저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진단받는 분들은 대부분은 모든 약제를 잘 먹기만 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약을 먹다가 또 뭐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불규칙적으로 복용을 하면은 결핵균은 돌연변이를 만들거든요. 내성이라고 해서 그 약을 더 이상 써도 그 결핵균이 죽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야 이제 저하고 이제 그때는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자님도 이것이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참으면서 치료를 했는데 거의 울면서 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힘든 투병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는 2차 약을 사용하는데요. 더 길고 힘든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내성이 있으면 그 약으로는 그 균을 죽일 수가 없어서 결핵균이 계속 나오고 6개월 치료로 안 되는 겁니다. 5가지 이상의 약으로 바꿔야 되고요. 치료를 18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됩니다. 무려 2년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46살에 완치 판정을 받은 순자님.
하지만 이미 망가진 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서 집안 청소조차 힘들고 망가진 폐 때문에 염증을 달고 삽니다. 결핵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폐가 한쪽 폐의 기능이 전혀 살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완치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미 사라진 폐는 더 이상 돌아오지는 않는 상황으로 치료가 마무리된. 그런 이제 흉터 같이 그런 그 흉터 덩어리만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몸 안에 시한폭탄 같고 폐라는 기능을 못하는 그런 망가진 폐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진짜 약 열심히들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난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결핵을 이거 약 안 먹잖아요. 죽어요, 죽어.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부산에 사는 경조님. 아침 7시 학교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할 거만. 경조님은 올해 8월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핵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물이 많이 차 있다고. 70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경조님도 정확한 병명을 몰라 5개월 동안 가슴을 졸였다는데요. 심무이라고 돼. 원인 불명 심내막염이 3월에 처음에 진단받았던 거고 다음에 이제 8월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입원했을 때는 심장막 흉막 결핵이라고 이래 나오더라고요. 진단명은 흉막과 심막에 생긴 폐외 결핵.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폐결핵이 한 70%, 폐외결핵이 한 30%, 30%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온몸에 다 생길 수는 있고요.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게 이제 임파선 결핵이세요. 물이 찼다. 그래서 이제 늑막염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결핵성 늑막염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막에 결핵이 생겼다. 아니면 척추 결핵이 생겼다. 그래서 폐외 결핵은 어디에 결핵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이 늦었어요. 아침에 먹는 결핵약인데요. 무엇보다 괴로운 건 약물 부작용입니다. 당치요. 이게 먹고 나면 막 속도 쓰리고 소리 미싱미싱하고 하여튼 비위 약한 사람 먹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속 울렁증보다 가려움증이 더 힘들다는데요. 다 그래온 데가 배도 그렇고 뭐 등도 그렇고 머리 밑에도 그렇고 힘들지. 결핵균을 죽이는 약인데 여러 가지 약으로 인한 부작용,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들이 많이 생겨요. 결핵약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은 간 기능 장애입니다. 복통, 식욕 부진은 물론 심한 경우 황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소화불량, 구토 등 위장 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약제를 추가해 조절합니다.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도 생기는데 약을 중단하면 사라집니다. 또 혈중의 요산 농도가 높아져 팔다리의 통증과 관절통을 유발합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진료하면서 10,000명 이상의 환자분을 진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그분들에서 그러면 부작용 때문에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료를 못하고 중단했던 환자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대부분은 있습니다. 잘 버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기초 체력이에요. 체중이 너무 낮은 분들은 사실은 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작용도 잘 이길 수 있고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길 수 있고 이제 내가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도 부작용을 이길 수 있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딸 상미님인데요. 몸 간지러운 데는 아버지는 폐외 결핵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는데 어디선가 감염이 된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은 혹시나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권유를 해서 엄마를 포함해서 이제 언니들 다 검사를 했는데 저만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결핵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 들어봤다는 상미님. 잠복결핵은 균이 내 몸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잠복결핵 감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균자, 결핵균 보균자 상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 약 3분의 1이 잠복결핵 감염자, 즉 결핵균 보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복결핵 감염자가 모두 결핵이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특이한 게 이 결핵은 내 몸에 들어오면 바로 병이 되지는 않아요.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균자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감염 상태가 있다가 그 일부 중에 이제 활동성 결핵이라는 이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인 그런 자료에 의하면 한 10% 정도만 활동성 결핵으로 발생을 하고요. 한 90%는 발생하지 않고 평생 수명을 건강하게 그냥 제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증상이 발생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이라고 진단을 되는 겁니다. 경조님과 딸 상미님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경조님이시죠? 예. 먼저 경조님의 약 부작용 문제. 그래서 일단은 약을 좀 단기간 끊고요.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 여기서 약을 한 가지씩 다시 먹어보면서 어떤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맞는 약을 찾아내는 거지. 이거랑 여러 부작용을 조절해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의사가 도와줍니다. 얘랑 요 체크해드린 거 요거 빼고는 다 드시면 됩니다. 네. 다 드셔도 다만 부작용 조절로 약이 약해지면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요 지금 약을 일주일 동안 끊으면 아까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의욕에 이렇게 차 있으면 끝까지 완주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 약으로 오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선택하는 게 처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엔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딸 상미님. 폐외 결핵은 전염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디서 그러면 감염이 된 걸까요? 이상민이 같이 지금 이제 막 40을 바라보는 나이는 한 10대, 20대 그때는 우리나라 아직 결핵이 되게 많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던 시기죠. 그래서 40대, 50대 이 정도 되면 보통 검사해 보면 20에서 한 30% 정도가 잠복결핵 감염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아버님한테 옮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살다가 언젠가는 옮았을 거다. 그러나 상미님은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결핵 예방법인데요. 잠복결핵 감염도 결핵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도 이제 결국은 내 몸에 들어온 결핵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결핵균을 죽이는 약을 쓰게 되고요. 우리가 이소니아지드 그리고 리판핀이라는 두 가지 약제인데요. 3개월간 매일 치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잠복결핵 감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활동성 결핵 치료약보다는 훨씬 기간도 짧고 약제도 적어서 결핵 치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면역이 떨어지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결핵으로 이렇게 발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하시겠어요? 아, 네. 잠복결핵 감염자를 그러면 우리가 모두 찾아내서 치료를 하면 결핵이 줄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의 원칙은 잠복결핵 감염자 중에서도 결핵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양성이면 예방치료를 해야 된다. 사실은 제일 높은 고위험군은 그 최근에 결핵 환자랑 만나서 감염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족 중에 결핵이 있어서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결핵균에 감염됐다. 아니면 뭐 직장에서 노출이 결핵 환자가 있어서 내가 검사해봤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는 결핵으로 발병할 결핵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그 외 잠복결핵 감염자 중 고위험군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결핵 발생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지나친 저체중, 항암치료, 류마티스 질환으로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등이 해당되고요. 당뇨 또한 결핵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입니다. 결핵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고위험군에서는. 결핵 생기고 나면 더 힘들거든요. 치료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적극적으로 권하죠.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전 치료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결핵 환자를 오랫동안 보니까 당연히 그 의료진은 결핵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하지만 당연히 감염이 됐고 또 감염에 대한 조치로서 잠복결핵 감염 예방 치료는 당연히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부작용 없이 잘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잠복결핵 감염을 충분하게 예방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결핵을 줄이고 또 우리 결핵을 줄여야지만 결국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안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료진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잘 숙지하시고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결핵 환자들을 쭉 증상 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30%밖에는 없었어요. 나머지 70%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이 우연히 결핵이 발견돼서 좀 아쉬운 면들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불편하다고 또는 치료가 잘 됐다고 안 옵니다, 병원에. 그러다가 이제 수년이 지나서 한참 더 악화가 돼서 옵니다. 나중에는 치료하고 싶은 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신약이 나와서 이제 신약으로 다행히 치료할 약이 있어서 치료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폐가 많이 망가져서 결핵은 치료가 됐는데 손상된 폐 때문에 남은 인생을 계속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가끔 보게 돼서 많이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충남 서산. 만숙님은 누군가로부터 다제내성 결핵에 처음부터 감염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밥이 맛있나? 응? 오늘도 밥이 여전히 맛있어? 맛있지. 한때 약물 부작용으로 식사를 못해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지만 힘든 시간을 버텨낸 지금 밥맛이 꿀맛입니다. 오늘도 딱 한 걸 딱 다 비웠네. 더 먹고 싶어. 그만 먹어. 잘 먹었습니다. 다 비우셨네요. 네, 이게 저녁약인데요. 결핵 치료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 우리 약 먹는 데는 누구한테 안 빠지고 잘 먹으니까 괜찮아. 얻는 날 거예요, 나는. 이거 내성결핵은 2년을 잡으시더라고. 약 먹는 거. 아유. 약을 2년을 먹어야 되는데. 약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먹는 거야, 이제. 씩씩하시네요. 약의 부작용이 돼서 피부가 까매져요. 피부가 탄 거 같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 친구들을 저게 여름을 잘 보냈냐고 그래, 난. 선택했다고. 나는 2년이야, 2년. 2년을 견디면은 좋아지겠다. 그랬으니까, 그래, 2년만 견디자. 밥만 잘 먹고, 약만 잘 먹으면 돼요.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가 팔겠습니다. 아니, 팔지 않고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환자분들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면역 보강제들을 복용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결핵 방어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골고루 다 잘 영양분을 섭취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매일 하죠. 하지만 모든 운동이 적절한 신체 활동이 또 결핵을 예방하는 데 거꾸로 말하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힘들어도 열심히 운동해. 예.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 겁나게 좋아졌지. 겁나게 좋아졌지? 그렇게 숨이 차? 면역력을 높이려면 힘들어도 운동은 필수죠. 힘들어? 이거 지금 왜 모아? 꽃다발 만들어줄게. 아이, 나 이런 꽃다발 싫어. 진짜 꽃다발이 좋지. 또 꿀 떨어지나요? 응, 고마워. 응, 고마워. 자, 열심히 쓰라. 응, 빗자루. 아유, 감동하셨으면서 괜히 그러신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질환 결핵.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병. 결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핵은 불사조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없애지 못했고요. 조금 등한시하면 다시 또 확 살아나서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게 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결핵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20, 30년 안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는 이제 찍지 않아도 될 만큼 결핵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